화학과 우리 생활입니다. 화학과 인류 문명의 발전, 화학과 일상생활, 화학은 물질의 성질과 구조, 변화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질은요, 화학을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암모니아의 합성,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요.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로 전 세계에서 식량 부족 문제가 커졌어요. 식물의 퇴비나 동물의 분뇨와 같은 천연 비료에 의존하던 농업에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자, 암모니아 합성 20세기 초 독일의 화학자 하버는요, 공기 중에 질소 기체를요, 수소 기체와 반응시켜서 질소 비료의 원료인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들어요. 질소 비료의 대량 생산,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서 저렴한 질소 비료가 공급되어 식량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오늘날 화학의 발달로 농업용 필름, 작물 보호제 등이 개발돼서 식량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식물 생장에 필요한 질소 비료요. 질소는요, 식물 생장에 필요한 3대 성분, 질소, 칼륨, 인 중에 하나입니다. 식물은 공기 중의 질소 기체를 직접 이용하지 못하므로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요, 충분한 양의 질소 비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식물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건요, CHON이 필요해요. 이때 질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자, 공기 중의 질소 N2는요, 78%예요. 엄청 많죠? 그런데 얘를 직접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질소는 삼중결합을 이렇게 공결합을 이루고 있고요. 매우 안정합니다. 매우 안정해서 식물이 직접 공기 중의 질소를 이용할 수는 없어요.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는요, NH3,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서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 돼야 이걸 흡수해서 몸 안에 단백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또는요, 핵산에도 질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질소 성분을 얻으려면 반드시 암모니아가 필요했어. 근데 예전에는 천연 비료에 의존했습니다. 분뇨 아니면 천연 비료. 근데 얘네들이 양이 한계가 있었어요. 이 한계점을 넘어서게 된 게 하버 보시법으로 공기 중에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이 대량 생산된 암모니아가 식물에 공급되면서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식량 생산이 증가하게 됐다. 의약품의 개발, 의료 문제. 과거에는요, 의약품이 천연 물질에 한정되어 있었고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인한 감염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스피린과 페니실린 개발. 아스피린, 다른 말로 아세틸살리실산이에요.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고요. 독일의 화학자 호프만이요, 아세틸살리산을 합성하였고요. 상품명인 아스피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열 및 진통 효과에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요, 원래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된 물질이었는데요. 이걸 인공적으로 합성하기 시작했어요. 페니실린, 최초의 항생제입니다. 페니실린 분자 구조를 변형해서 성능을 개량한 항생제가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아스피린의 구조는요, 탄소, 고리에 이렇게 돼 있고요.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구조식은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살리실산, 버드나무 껍질에 들어있는 살리실산은요, 수천 년 전부터 진통제로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떫은 맛이 나고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프만이 아세틸살리실산을 합성하는 데 성공하면서 살리실산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약품 개발, 화학의 발달로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 항암제,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이 개발됐고요. 인류의 수명이 연장되었다. 합성 섬 개발, 천연 섬유용. 과거에는 면, 마, 실크, 비단과 같은 천연 섬유를 이용해서 옷을 만들었는데요. 천연 섬유는 촉감과 흡습성, 물을 흡수하는 성질은 좋지만요, 쉽게 닳고 대량 생산이 어려웠습니다. 인구 증가로 섬유의 수요가 늘어났지만 천연 섬유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웠어요.
합성섬유 개발 20세기 초 화학 반응을 통해 합성섬유가 개발됩니다. 석유나 천연가스를 원료로 해서 만든 가늘고 긴 실 모양의 물질, 이게 합성섬유예요. 합성섬유는 질기고 잘 구겨지지 않고요.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합성섬유가 천연섬유를 대체해서 널리 쓰이게 됐고요. 인류의 의생활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항생제는요,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로 다른 미생물의 성장이나 생존을 막는 물질입니다. 자, 나일론은요, 최초의 합성섬유예요. 미국의 화학자 캐로더스가 개발했고요. 매우 질기고 신축성이 좋고 튼튼합니다. 의류, 텐트, 낚싯줄, 밧줄, 칫솔 등에 이용되고요. 폴리에스터는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섬유입니다. 색이 잘 변하지 않고요. 세탁이 쉬워요. 의류 소재로 주로 사용됩니다. 연금술은요, 중세 유럽에서 행해진 연금술은 구리, 주석, 납 등을 이용해서 귀금속을 만들려고 한 기술이에요. 현대화학의 관점에서 볼 때 연금술은 불가능한 시도였지만요, 연금술사의 실험으로 새로운 물질의 화학 반응이 발견되었고요. 다양한 실험 기술 도구도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화학 발전의 계기가 됐습니다. 기능성 섬유 개발, 화학의 발달로 방수가 되면서도 땀은 배출해주는 고어텍스, 스스로 열을 내는 발열섬유, 외부 환경이 변해도 체온 유지를 도와주는 섬유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섬유가 개발됐습니다. 다음, 증기기관의 발전, 석탄의 연소 반응을 이용해서 물을 끓이면 실린더 안의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부피가 늘어나고요. 수증기가 가득 찬 실린더 안의 온도가 내려가면요,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부피가 줄어드는데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서 증기기관이 움직입니다. 1769년 와트는요, 많은 석탄이 필요했던 기존의 증기기관을 개선해서 섬유 생산을 기계화하는 데 기여했고요. 이후 철강산업,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증기기관이 활용됐습니다. 금속 재련, 광석을 포함한 금속을 분리, 추출하여 정제하는 과정을 재련이라고 하고요. 재련 과정에 화학 반응이 이용됩니다. 철의 재련, 철은요, 철광석을 재련해서 생산합니다. 철광석을 코크스와 함께 용광로에 넣어서요,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얻습니다. 18세기 이후 철을 재련하고 가공하는 기술이 크게 발달됐고요. 철도, 대형 교량, 선박 등을 만들고요.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루미늄 재련, 과거에는요, 알루미늄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알루미늄 가격이 비쌌습니다. 1886년 홀과 에르는요, 전기 분해법을 이용해서 산화 알루미늄 Al2O3를 환원시켜서 물질이 산소를 잃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해요. 알루미늄을 얻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다양한 알루미늄 제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고요. 자, 철의 재련에서 보면요, 철광석은요, Fe2O3 3산화 2철에다가요, 자, 코크스 탄소똥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탄산칼슘 석회석을 넣어줘요. 자, 얘네들을 가열해서 반응시키면요, 자,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서 탄소가 산소와 반응해서 불완전 연소되면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일산화탄소는 매우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마치 반쪽 안 입고 길거리 나서냐고 똑같아요. 그럼 주위에 있는 산소 다 가져와 버립니다. 그래서 철광석 Fe2O3에 일산화탄소가 반응하면요, 여기 있는 산소를 얘가 가져와요. 그래서 순수한 철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뾰로롱. 그리고 이 철은요, 용광로에 액체 상태로 이렇게 남아있게 돼요. 자, 이 철을 우리가 선철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공기와 접촉하면요, 다시 산화되니까요, 이때 여기에 넣어줬던 탄산칼슘 성분은요, 다시 반응해서 CaSiO3 규산칼슘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규소는 어디에서 왔냐면요, 자, 광석에는요, 규산질, 지각에는 규산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모래사장 가보면요, 반짝반짝이는 것이 다 규산질이에요. 그래서 이 철광석에 들어있던 규산질이요, 자, 얘하고 반응해서 규산칼슘 만듭니다. 이 규산칼슘은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슬래그라고 해요. 슬래그. 그래서 얘네가, 자, 철 위에 피막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철이 재산화되는 걸 방지해줘요. 자, 뒤에서 자세히 할게요. 일단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보크사이트와 알루미늄. 보크사이트는 수소나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광물입니다. 알루미늄은요, 보크사이트를 가공하여 얻는데요. 보크사이트에는요, 알루미늄이 산소와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서 과거에는 알루미늄을 분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현재는 전기분해법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얻고 있는 거죠. 플라스틱 개발. 플라스틱은요, 화석연료인 원유에서 정제한 나프타를 원료로 만듭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다양한 모양으로 쉽게 가공할 수 있어서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어요. 건축재료 개발. 과거에는 돌, 나무 등과 같은 천연재료를 이용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축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규모로 건축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재는 화학의 발달로 다양한 건축재료가 개발되어 주택, 건물, 도로 등 대규모로 건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철, 철을 주성분으로 탄소의 함량을 조절해서 만듭니다. 매우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아서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시멘트, 산화칼슘 등 칼슘 화합물과 모래에 철이나 알루미늄을 섞어서 만듭니다. 물과 반응해서 단단하게 굳기 때문에 건물 외벽 제작에 이용되고요. 유리, 모래에 포함된 이산화규소를 원료로 해서 만들고요. 투명하기 때문에 건물의 외벽, 창 등에 이용됩니다. 화석연료 이용.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생활은 더 편리해졌고요. 화석연료는 연소할 때 많은 열에너지가 발생하므로 가정용 연료, 운송수단의 연료, 우주선의 연료 등으로 이용됩니다. 화학과 현대 과학, 기술, 사회의 발전. 화학이 현대의 과학, 기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화학은 반도체, 화학전지, 디스플레이, 의약품, 신소재 등의 개발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는 규소, 저마늄 등을 원료로 만듭니다. 주성분이 이산화규소인 모래를 높은 온도로 가열한 뒤 재결정해서 순수한 규소 결정을 얻고요. 이를 웨이퍼로 만들어 반도체 제작에 이용합니다. 웨이퍼라는 건요, 반도체 제작에 이용되는 원판이고요. 반도체는 컴퓨터, 스마트기기, 교통수단, 첨단 무기 등 핵심 부품 중의 하나입니다. 반도체는 전기적 성질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의 물질이에요. 반도체는 조건에 따라 전기 전도성을 조절할 수 있어서 다양한 전자제품에 이용됩니다. 화학전지는요,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을 구성하는 물질과 전해질로 구성됩니다. 충전이 가능한 리튬이온 전지는요, 노트북, 휴대전화 등 휴대가 가능한 전자기기에 사용되며 전기자동차에도 사용됩니다. 전기자동차는 가솔린이나 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요. 이때 전해질은요, 전기를 통해주는 물질이에요. 전류가 통하는 물질, 전기를 전해주는 물질이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고요. 화학전지, 자발적인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입니다. 리튬이온 전지는요, 두 극 사이를 리튬이온이 이동하는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생성합니다. 화학전지를 이루는 물질과 이들 사이의 반응을 연구해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학전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최근 디스플레이는요, 액정 표시장치 LCD와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가 많이 이용됩니다. LCD와 OLED를 이용하면요, 모니터를 얇게 만들 수 있고요. OLED를 특수 유리나 플라스틱에 활용하면요, 모니터를 휘거나 구부릴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더 밝고 선명하고 가벼우면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도 화학과 관련이 깊습니다. LCD와 OLED. LCD는 고체와 액체의 중간 성질을 갖는 액정 분자를 이용해서 색을 조절하고요. OLED는 전기가 통할 때 빛을 내는 유기화합물을 발광 다이오드로 만들어 색을 표현합니다. 유기화합물, 물질 구조의 기본 골격으로 탄소 원자를 갖는 화합물이고요. 의약품,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암제, 백신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대부분 탄소 화합물입니다. 탄소 원자가 수소, 산소, 질소 등 원자와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고요.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을 모방하거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합성 의약품이 개발되었습니다. 질병을 진단하는 진단키트, 신체를 대신할 수 있는 인공장기나 인공관절 개발 등 의학산업의 발달에 화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신소재, 강하면서도 가벼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유연성과 전기 전도도가 높은 탄소 나노튜브와 그래핀, 일정 온도에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형상기형합금 등 다양한 신소재가 개발돼서 스포츠용품, 자동차, 항공, 우주 관련 부품, 전자기기에 활용됩니다. 터치스크린은요, 손가락을 대는 것만으로 기기를 조작할 수 있어 생활 곳곳에 사용되고요. 인공관절이나 인공장기 등이 개발되어 의료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자, 화학은요, 사람의 피부 및 생체 조직과 비슷한 특성을 갖춘 물질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화학과 지속 가능한 미래, 화석연료의 사용은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려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화학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화학이 이용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태양전지 소재를 개발하고요.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방출된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기술인 탄소 포집, 활용, 저장, CCUS 기술에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화학 반응이 이용됩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섬유, 건축자재 등 유용한 물질로 만들고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땅속에 저장하는 기술도 화학이 관여합니다. 이때 전해질은요, 물에 녹아 이온화돼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하고요. 자, 대표적인 게 염화나트륨이죠. 나트륨이온, 염화이온이 물에 녹아서 전하를 띠면서 전기를 통해줍니다. 이걸 전해질이라고 해요. 포집, 일정한 물질 속에 있는 미량의 성분을 분리해서 모으는 일을 포집이라고 합니다.